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연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전환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을 계획과 준비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복잡한 조직과 다양한 문화, 그리고 레거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 고객이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내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이미 했고 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요즘에 디지털 혁신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디지털 혁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혁신이란 변화하는 비즈니스 및 시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화 및 고객 경험을 만들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대다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 마케팅, 고객 서비스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재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혁신과 클라우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디지털 혁신이 추구하는 바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와 시장 환경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즉, 빠른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실행으로 옮기려면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비즈니스 민첩성 이외에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IT 운영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클라우드에서는 쉽게 자원을 확장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에나 빠르게 자원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 서비스가 많아져서 장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고객 중 한 분은 현재 M&A를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 사고 팔릴 때마다 IT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수반되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M&A가 되고 나서 IT를 통합할 때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부채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해서 통폐합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반해 클라우드는 IT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생성, 폐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용이하고 기업의 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통합도 비슷한 맥락에서 많이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는 모든 IT 자산을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모든 자원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모델로 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오랜 기간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기업들은 IT를 통해 스스로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IoT나 AI, ML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혁신을 하고 싶어도 기업 내 내재화된 역량 부재로 원하는 혁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의 업체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원하는 일입니다만 비용도 절감하면서 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기존의 컴퓨팅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은 기술을 도입하는 관점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 프로세스를 바꾸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전 장에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다양한 동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갈망은
클라우드의 강력한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많은 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매개체로 클라우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다가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이그레이션 비용, 버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보안도 중요합니다. 보안 사고에 대한 얘기는 클라우드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보안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영역입니다. 동종업계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과의 경쟁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 다단한 경쟁 관계에서 어떤 핵심 역량을 길러야 할지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혁신 아젠다가 표류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내재화된 클라우드 기술 부족 등과 같은 혁신을 방해하거나 느리게 하는 요인들을 극복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 내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해 관계자와 폭넓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자 디지털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기업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기업의 가치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차근차근 제거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디지털 혁신이란 용어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너도 나도 디지털 혁신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사뭇 남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오해는 디지털 혁신을 기술적인 문제로만 국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와 경험에 따르면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한 기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력과 문화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직의 역량을 원하는 변화에 집중해서 재개발이 아닌 재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재창조는 기존 프로세스에 변화를 주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여 디지털 혁신을 가져오는 방향입니다.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조직의 변화보다는 기술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기업 조직이 기술보다 늦게 변화하게 되는 상황으로 필연적으로 밸류 갭, 즉 미실현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맨 위의 붉은색은 기술의 변화이고 맨 아래 완만한 커브는 조직 변화의 속도입니다. 조직 변화가 늦어서 밸류 갭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중간 녹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술은 존재하는데 기업 내의 인력 및 문화적인 역량이 뒷받침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기업의 클라우드 여정은 아래 3단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앞에서 세워야 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실행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계획 및 평가 단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및 평가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전환으로의
명확한 목표와 도입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원칙 없이 진행되는 클라우드 전환은 표류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가 한 번 도입이 되면 모멘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문화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구성원이 클라우드를 충분히 체감을 할 때까지, 그리고 조직 내 클라우드 추진체가 충분히 동력을 얻을 때까지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내재화를 위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검증된 파트너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하며 기업 내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무엇을 전환하고 어떻게 전환하고 언제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획 및 평가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목표 중에 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입니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고객이 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변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고 빠르게 IT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원들을 단순히 리호스팅, 즉 리프트 앤 시프트 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버리스,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IT에 대한 자원 비용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를 줄이고 장애 시간을 줄여서 대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비즈니스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클라우드 전환은 조직의 문화,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다 라는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조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클라우드는 전환했을 때의 기대 가치는 비용 절감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재정의 되면서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고 클라우드를 통해 자원을 빠르고 쉽게 공급하면서 운영에 대한 탄력성과 회복력이 생깁니다.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디지털 네이티브 경쟁사와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기대 가치를 기업 내 이해 당사자들과 폭넓게 소통해야 합니다. 계획 및 평가 단계에서의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 있는 의사 결정자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싱글 스레디드 오너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조직 내 인력의 스킬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필요하면 신규 인력을 채용도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 조직,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거버넌스 등 비기술적인 부분도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조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명시적인 목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 수반되는 이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명문화해서 폭넓은 이해의 당사자들과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왜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류한다면 조직 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고 비즈니스를 더 민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어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명문화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 파트너와 소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조직 내 불확실한 목표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목표는 결과 측정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추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두 번째, 조직 내 암묵적인 제약이 방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신은 기업의 인력,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여 클라우드를 흡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미스 얼라이먼트입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개인 또는 특정 팀만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다양한 팀 간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공유해서 일관성 있게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계획 및 평가 단계에서 고려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전환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이창익 솔루션즈 아키텍트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획 및 평가 단계에 이어서 준비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이창익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라우드 전략이 수립되면 전환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준비 단계라고 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준비 단계는 기업이 클라우드 전환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준비 단계의 주요 영역은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이 되기 위해서 플랫폼의 변경 혹은 아키텍처의 변경 등 전환 방법 및 운영 아키텍처 구성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환 패턴은 클라우드 전략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올인 클라우드 전략으로 단시간에 빠른 클라우드 전환이 목표라면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전환 패턴을 가급적이면 수정이 없는 형태로 운영 환경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환 우선순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우리가 혁신 기반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작업임을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과 문화 도입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경험의 축적을 통한 확산 방식이 유효한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기술과 경험을 획득하기 위한 퍼스트 무버의 선정은 여러분의 IT 아키텍처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 형태이면서 전환 난이도가 높지 않은 영역이 유일한 후보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우선순위의 고려사항은 우리가 기대하는 클라우드의 기대 가치를 언제까지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클라우드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 부분입니다. 전사 클라우드 확산이라고 하는 주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IT 거버넌스와 프로세스 입장에서 반드시 선행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우리는 기존의 IT 환경과는 격리된 또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IT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운영 리스크가 더 올라가는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보안 영역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은 항상 첫 번째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클라우드를 고민할 때 현재의 IDC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국가 및 산업 규제에 대한 대응 체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은 조직의 역량 부분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IT 조직의 클라우드 역량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 가능하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역량 강화 계획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준비 단계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각 항목들을 연결지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패턴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의 선택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은 말 그대로 현행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복제하여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환 기술 난이도가 낮고 빠르게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을 하여 비용적인 이득, 운영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더나이제이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모더나이제이션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혹은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하지만 마이그레이션 방식보다 더 많은 기간, 인력,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한 클라우드 적용 방식은 비용 효율성, 비즈니스 유연성, IT 확장성에 대한 획득 가치가 더 우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상세하게 나누어 보면 세븐알이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전환 패턴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VM웨어의 운영 환경을 이전하는 개념의 릴로케이트, VM웨어나 물리머신을 이전하는 리호스트, 플랫폼 변경으로 비용의 효율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리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변경과 재개발을 통한 리팩터 등이 대표적인 클라우드 전환 패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환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전환 기술 검토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기술 검토의 결과가 단일 패턴이 아닌 리호스트와 리플랫폼 등의 다양한 전환 방법이 도출되었다면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계획 단계에서 이미 수립된 클라우드 전략과 도입 원칙에 있습니다. 명확한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방향성 안에서 클라우드 도입 원칙을 적용하여 전환 방향을 일관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인 클라우드 전략과 빠른 클라우드 적용 원칙이 있다면 릴로케이트 혹은 리호스트 방식이 선호될 수 있습니다. VM웨어를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면 우리는 전환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릴로케이트가 우선 고려사항이 됩니다. 유닉스 환경은 리플랫폼 방식이 어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적인 성능 확장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면 우리는 리팩토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원칙이 수립되어 있고 상용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면 플랫폼 전환 패턴 리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제약사항 외에도 어플리케이션의 전환 방법에는 우리가 수립한 클라우드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AWS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수행한 고객분들은 어떤 유형으로 클라우드를 시작하셨을까요? AWS의 경험에 의하면 클라우드 전환을 수행하는 고객사의 전환 패턴 유형은 리호스트, 릴로케이트 방식을 통한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전체 전환 규모의 60% 정도로 수행되고 있으며 플랫폼을 변경하는 리플랫폼 방식은 20%, 그리고 리팩터 방식은 10%로 파악되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초기 전환 목표로서 빠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 방식은 빠르게 클라우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도입 가치 중에서 IT 유연성 확보와 운영 비용 감소의 목표를 일정 부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이그레이션 단계 이후에는 시간과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모더나이제이션 개선 활동을 많은 고객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방식을 경로의 형태로 표현하자면 어플리케이션별로 마이그레이션 혹은 모더나이제이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더나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오픈소스로의 전환,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로의 전환,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적용 등 다양한 기술 요소 및 관리 요소의 선택 부분이 존재합니다. 마이그레이션에서 모더나이제이션으로 연결되는 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의 전환 가치는 운영 환경 도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초기 클라우드 전환 패턴을 결정하고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지만 마이그레이션 이후의 운영 단계에서도 클라우드 환경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패턴 수립에 이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환 실행 계획은 단계별 수행 계획, 목표 아키텍처 및 운영 환경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환 실행 계획은 다양한 기술적인 도전 과제와 예상치 못하는 비즈니스 우선순위의 변동을 적용하기 용이한 스프린트 방식의 애자일 방법론을 선택하게 됩니다. 분석 및 전환 활동이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수정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기술적인 이슈가 반복되지 않고 클라우드 전환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에서는 전환 패턴 유형뿐만 아니라 인프라,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특성에 따른 표준화된 전환 도구가 선정이 됩니다. 목표 아키텍처는 전사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진행 단계별 마이그레이션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를 확보합니다. 클라우드 전략에 따른 아키텍처 블루프린트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클라우드 목표점이 구조화되어 표현된 형태이며 향후 방향성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전환 수행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설계 수정이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영 환경 계획 수립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환경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환경을 중장기 운영 모델로 생각하고 관리 도구의 통합성,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서 준비 검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전환 작업이 시작되거나 특정 워크로드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기 시작하면 온프리미스에서는 알지 못했던 많은 클라우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운영 환경, 개발 환경, 분석 환경 등 다양한 클라우드 계정이 운영되고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지역별로 서비스 운영 환경이 배포됩니다. 만약 전사 클라우드 보안 체계 혹은 권한 관리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다면 많은 위협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클라우드 자원 사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운영 환경의 복잡성 증가는 IT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안 관점에서 서비스 확대를 바라보면 IT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안을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는 보안이 통제된 상황에서 IT 유연성이 보장되는 구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보안, 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는 클라우드 전환 초반에 수립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전에 정의된 전사 보안 가드레일과 계정 및 권한 관리 체계, 운영 프로세스 및 비용 관리 프로세스는 여러분의 클라우드 전환 실행력을 유지시키고 안전한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보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전환 준비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의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역량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I 형태의 핵심 역량뿐만 아니라 연계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T 형태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같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주변 기술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조직원 및 부서 간의 막힘이 없는 협업에서 개선과 혁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협업을 통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육 중심의 역량 강화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팽이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량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습득을 위해서 프로토타이핑과 같은 협업 방식의 시범 사업이 교육계획과 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준비 단계의 체크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여러분의 클라우드 전략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기반의 구체적인 전환 계획, 전사 보안 관리 및 운영 환경을 고려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 조직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행의 동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준비 단계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클라우드는 책임 공유 모델을 기반으로 역할과 책임이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 단계에서 수행되는 결정에 대해서 상호 협의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전환 조직이 단위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전사 단위의 의사결정 항목이 지연되거나 관련 부서의 협력 부족으로 기술 이슈 발생 및 일정 지연의 결과로 나타나곤 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사업 수행의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표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전환 단계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WS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준비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의 설정, 표준 전환 패턴 및 실행 계획, 클라우드 거버넌스 정의, 클라우드 전문가 조직의 구성 및 역량 강화, 클라우드 운영 프로세스의 정의,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보안 환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전환 방법론을 기반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리인벤트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여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션에서 준비한 클라우드 전환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WS는 보다 더 나은 강연을 위해서 세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